너 때문에 화가 나 미치겠어 할 때, 잘 보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나 미치겠어. 그 말로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거거든. 네. 말로는. 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 내 안에 만약에 화라는 감정이 없다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얀 눈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들 안에는 하얀 눈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신호를 줬다 하더라도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표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나는 화를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접촉하는가?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떤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공부를 단순화시켜 봅시다. 우리는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 인간관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 체계와 세상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 접촉, 중첩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알아차림과 접촉을 하거든. 그런데 잘 보세요. 나의 세상 모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나의 주관적인 학습과 경험, 인간관계, 문화, 성격, 감정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의 세상 모형을 만들고 있다면 나의 세상 모형은 어떻게 보면 무슨 안경? 색안경이다 이 말이에요. 색안경. 내가 색안경을 끼고 어떤 대상과 세상을 보면 빨간색을 끼고 보면 모든 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까만 안경으로 쓰면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순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친절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욕을 해도 웃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건 사람들마다 세상 모형이 모두가 다 다르다. 모두가 다 다르다. 투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진 세상 모형으로 그럼 이 세상 모형은 내 거예요. 그죠. 내가 낀 색안경으로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내 주관적이고 중심적인 편향된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 상대방을 지금 비추고 있으니까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화를 저 사람이 신호를 줘서 내 안에 있는 화를 부추긴 거예요. 그 화는 누가 내고 있나요? 내가 내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화를 내가 내고 있으면서 너 때문에 화가 났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사예요. 투사. 투사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비추어서 그걸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아주 간결하지 않나요? 그러므로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켜버리고 그것이 우선에 나에게 편안함을 주거든. 그것이 내 안전과 생존에 더 유리하거든. 넌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구한테 마음에 안 드나요? 자기가 그렇게 비추어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모든 게 다 썩고 부패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 부정적인 걸 비추어서 세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빠.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야. 뭘로 비추었나요? 나로서 비추어서 본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쁘고 사람들이 다 사기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투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투사가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면 처음에는 그걸 의식을 스스로도 해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투사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투사한 그걸 신념화 시켜버려요. 신념화 시켜서 그걸 다시 자신의 세상 모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절대적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투사가. 그럼 이 투사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엄청나게 피곤해요. 자, 너 때문에 화가 나 미치겠어. 이 말은 결국 투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안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뭘로? 내게 아닌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투사라고 한다. 투사는 뭐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까? 아, 내사에 의해서 투사가 생겼고, 이 투사가 자신과의 접촉도 방해할 뿐만 아니고 타인과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 투사를 당한 상대는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거나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지고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사를 현실 인식에서 선택된 지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비추어서 보니까 이건 전체성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본 것이 좁혀진 시각에서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타인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넌 왜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상대방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부정적으로 본 것을 상대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실제로 상대방은 나를 무시 안 했는데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사죠. 자신을 지각하고 접촉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에게 돌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투사는 비겁한 겁니다. 근데 비겁한 건데 왜 투사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편안함과 안전,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사를 한다. 그래서 투사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 내가 이런 안경 낀 사람을 만났는데 안경 쓴 사람 중에 나를 2번이나 사기친 사람이 있거든. 그럼 나는 안경 쓴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돼.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세 번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내가 미리 준비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투자예요. 아,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에 여기 투자를 하면 더 큰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이 경험을 투사해서 새로운 어떤 투자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실행한다면 큰 이익을 남겼다면 이건 우리가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투사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투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상대방과의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죠. 내가 투사를 못 한다면 상대가 아프다 해도 나는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투사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까요? 아까 얘기한 건 내 안에 부정적인 걸 비춰서 상대를 부정에 더 씌워버린다든지 상대의 긍정적인 행동조차도 내가 부정으로 해석하면서 당신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해버리니까 그 착한 사람이 나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싫어지고 인간관계 자체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투사는 인간관계나 접촉 경계 혼란 또는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투사예요, 투사. 자, 그럼 한번 넘겨볼까요? 투사가 내사에 의해 생긴다는 게 뭔 말이야? 아니, 내사라는 걸 이제 앞에서 수업했잖아. 내사가 뭔가요? 애가 아직 가치관이 형성 안 된 상태에서 부모나 권위자의 그릇된 우리는 지금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된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태도나 성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통째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나에게 진화와 가해의 미해결된 과제를 남겼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세상 모형을 만들었나요? 내 사회에 의한 세상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그릇된 게 들어와 있으면 이 그릇된 걸로 내가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사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투사가 100% 내 사회에 생기나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투사는 우리의 또 전체성에서 비춰주니까 그 투사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 왜 계속 투사해?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근데 그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투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창조적 투사와 바로 병적인 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적 투사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대방과 일치되는 그 감정을 투사를 해야만이 상대방과 교감이 되잖아. 교감이. 그러면 이 공감하는 데서는 이 투사는 창조적 투사예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는 이 창조적 투사를 아주 잘해야죠. 내 남자가 저 눈이 뭔가 파르르 떨린 건, 지금 심적인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내가 그런 지금 경험이 있어야 그걸 투사가 가능한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걸로 가지고 저 사람의 하는 어떤 변화, 그걸 관찰하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쓴다면 이 투사는 창조적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공감하는 건 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투사를 못하면 저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저 사람의 기쁨이나 이걸 일일이 새로 학습해서 내가 이 상대방과 교감을 해야 되거든.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걸로 비춰서 보는 거다. 내 걸로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투사를 해야만 이해를 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 저 사람이 훌륭한 강의를 하는지, 저 사람이 성의 없는 강의를 하는지, 저 사람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전부 다 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투사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능력이다. 이걸 창조적 투사라고 해요. 창조적 투사. 그럼 병적인 투사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내가 남에게 항상 학대당하고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이 미워. 근데 주는 것 없이 밉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는 것 없이 밉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안에 그 미움이란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란 감정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워져. 주는 것 없이 미워 하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사하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이 갑자기 뭔가 크게 성공을 했어. 크게 이익을 얻었어. 그걸 보고 내가 질투를 느껴. 그건 뭘까요? 내 안에 나는 그걸 못 이루었는데 저 사람이 이루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를 내가 이루었다면 나는 아주 행복한데 내가 못 이루었는데 제가 이루었거든. 그럼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심은 결국은 뭔가요? 내 안에 걸로 투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옆에서 내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성취를 이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미움이나 질투심, 분노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뭘까요? 투사한 거다. 그게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이제 이걸 투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것 전부 다 그 사람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어떤 질투, 미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런 투사를 병적인 투사다. 그럼 병적인 투사는 왜 나쁜가? 내가 미움을 주면 돌아오는 건 뭔가요? 미움이 들어오죠. 내가 질투하면 내 감정만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상대도 그걸 읽어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노를 하면 분노를 받은 그 상대는 2배로 갚아줘요. 그럼 이걸
내가 미움, 질투, 분노하는 그 순간에 내 에너지도 부정적으로 쓰고 내 상태를 완전 부정의 물질로 중독시켜 버리니까 내 자신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되고, 그걸로 상대에게 전해지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피드백도 또 나빠지니까 2차, 3차로 나는 더 힘든 상태. 그러면 나는 또 나의 부정적인 비춰가 저 사람은 죽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건 병적인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투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나치게 투사하는 사람. 아, 그럼 이 투사는 아까 뭐와 연결되어 있다? 내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럼 결국 인간관계에서 또는 환경과의 이런 만남, 접촉에 혼란을 겪는 것은 병적인 투사다. 병적인 투사. 그럼 투사의 치료를 한번 봅시다. 투사의 치료. 어떻게 하면 투사를 치료할 수 있는가? 투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내 자신의 어떤 욕구, 심지어는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죠. 그럼 내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 비난의 대상이 실제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를 질투하는데 질투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 있는 순간 그 질투의 대상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치거든.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뭐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투사가 반복되거나 오래되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만 나중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게 뭐? 신념 체계가 돼버립니다. 그건 절대적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뇌는 착각해버리죠. 그러면 끊임없이 자신은 어떤 감정을 쓰나요? 미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경계는 점점 좁혀지고 자신의 내면은 피폐해지 버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자각을 한다면 이미 뭐 돼버리나요? 빠져나와 버리죠. 빠져나와서 뭐 됐나요? 관조됐잖아요. 분리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삶은 결국 누가 만든 건가요? 자신의 작품이다. 아, 이제 이게 내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다. 모든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이 지나친 투사를 할 때 그 투사로 인해서 본인이 접촉 경계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 그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오늘 수업하는 6가지에 다 해당돼요. 내 사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결혼했을 때 부부 간의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되고, 사회 조직 간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내사,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투사,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접촉하는 훈련을 시켜주라. 자신의 욕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건가요?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상실에서 어디로? 자기 회복 단계로 계속 가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당당해요. 그래, 저 사람 많이 가졌네. 난 가진 거 없어. 그걸 또 뭐 어떻다고? 너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훌륭한데 괜찮아. 행복해. 있는 그대로 만나라며. 만약에 조금 부러우면 참 저거 부럽네. 좋네. 이렇게 그 욕구와 감정을 만나게 해줄 때 그 사람은 최소한 뭐 안 한다? 투사하진 않는다. 어떤 투사를? 병적인 투사를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밑에 보세요. 억압된 감정, 충동 등을 접촉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만나죠. 어떻게 하나요? 접촉하는 게 아니고 자꾸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피해버리죠. 왜? 그거 만나면 불편하거든. 그걸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나서 그걸 해소해버려야, 미해결됐다 하더라도 내가 전체적으로 집어넣어놔야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접촉이 원만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사의 치료 방법입니다. 회복 방법이에요.